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북한 개방방송의 오픈호 선교사입니다. 저는 북한이 개방되어야만이 북한 백성들이 잘 살 수 있게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어떤 계기로 나오게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경로로 나와서 오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정부에서 지정한 곳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외국에 나오는 북한 노동자들은 자원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대부분 좋은 배경과 뇌물을 써야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북한 노동자 파견의 역사는 1946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수산물 가공업으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러시아에는 1952년에 왔다가 돌아가지 않은 북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원동 러시아에는 자원이 많이 있으나 개발할 인력이 부족합니다. 극동 러시아 지역의 인력을 파견하려면 많은 자금이 들어갑니다. 서쪽의 러시아 사람들은 동쪽 시베리아로 나와서 살기를 싫어합니다. 지금도 해마다 지방에서 서부 대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동 러시아의 인력은 계속 부족할 수뿐이 없습니다. 러시아에 비교하여 원동 러시아에 인접한 북한은 인력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러시아의 인력 송출은 계속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인이 많이 진출하지만 이것은 러시아 정부가 오히려 두려워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엄격한 비자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사람들은 통제가 잘 되므로 노동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러시아 파견 근로자는 벌목공과 강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러시아에는 북한 노동자는 건설 기능공이 대부분입니다. 러시아가 1990년도에부터 개방개혁이 되면서 북한 건설 기능공 회사들이 진출이 본격적으로 됩니다. 이제는 북한 파견 노동자들은 70%에서 80%가 건설 기능공들입니다. 그 중에서 북한에서 가장 큰 건설회사 대건설사업소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전 세계의 건설 기능공을 파견하는 북한 회사입니다. 아프리카, 중동으로도 건설 기능공을 많이 파견하고 있습니다. 건설 기능공 사이의 입소문에 의해 러시아에는 노동자로 나가면 돈을 많이 벌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건설 사업소는 북한 안에서도 건설 사업을 많이 합니다. 외국의 건설 노동자들로 나오려면 먼저 이 회사에 들어가야 합니다. 북한 직장은 당에서 배치하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좋은 직장이나 좋은 자리는 배경이나 토대가 좋아야 갈 수 있습니다. 한번 배치받고 나서 인맥과 돈으로 자리를 바꾸기도 합니다. 대건설 사업소는 건설회사 일을 하는 곳이라 초창기에는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회사에 입사를 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만난 사람 가운데 평양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한 북한 노동자는 대건설에서 하는 사업에 4년간 해외 나갈 목적으로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합니다. 해외 나가는 승인은 기업소의 당 일꾼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모든 기업소에는 당 비서가 나와 있습니다. 책임비서, 초급당 비서, 당 지도원 등 당의 사상을 지도하고 자격을 심사합니다. 이들에게는 사업소 안에 있는 모든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잘 보여야만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를 받아야 해외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들은 성분 검사도 하고 신체 검사도 합니다. 신체 검사 때 치아가 부족해도 나올 수 없습니다. 공병 1여단 출신이나 호위사령부 출신들은 해외에 나올 수 없습니다. 공병 1여단은 김일성 별장설하고 수리하고 보수하는 부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던 북한 노동자 중에 제대할 때 공병 1여단을 거쳐서 제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군대 생활은 일녀던가 상관없는 곳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증명하려고 1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따라서 1년 동안 지체되었다고 합니다. 러시아로 노동자로 나오려면 가족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부부 사이가 나쁜 사람은 파견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노동자 중에서는 간부차를 운전하다가 기술은 없지만 백으로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노동자가 아니지만 건설회사에 소속돼 파견 나오기도 합니다. 북한 속담에는 노동자 한 명이 간부 15명을 먹여 살린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없고 감시하는 사람과 행정하는 사람이 전부라는 말입니다. 북한 회사의 규모는 보통 50명에서부터도 많게는 800명 규모의 사업체가 있습니다. 기업소 대표로 나오는데 100만 불에서 몇십만 불의 뇌물은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400명 규모의 기업소라고 하면 대표는 1년에 100만 불 정도는 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소에 간부로 당비서와 보위부원이 있습니다. 이들도 해외 나가는 것을 위해서 뇌물을 사용해야 나올 수 있습니다. 해외 노동자로 파견 나온 사람은 3년 이상은 외국에서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 사상에 오염될 것 같은 가능성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재파견 나오는 것은 2년이나 3년이 지나야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오는 것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도 답답한 북한에서 사는 것보다 해외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추진합니다. 25년 동안 4번이나 재파견 노동자가 되어서 나온 사람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북한 노동자로 해외 나온 사람은 3개월만 지나면 자신이 교육받은 것이 모두 거짓인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 정보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외국말은 잘 모르기 때문에 한국의 비디오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한국의 드라마는 중독성이 매우 강합니다. 이들 중에는 보다가 걸리면 죽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보게 됩니다. 북한 직장을 탈출하여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는 비디오를 보다가 걸려서 징계받기 전에 도망 나온 사람도 여러 명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북한의 한류가 퍼지게 된 것은 외국에 나온 북한 노동자들의 역할이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돈 버는 목적은 젊은 사람들은 자기 집을 마련하기 위함이고 나이 든 사람들은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고난의 행군 시절 이후에는 모든 직장이 봉급이 없기 때문에 모두 다 뇌물로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 들어가는 것도 자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한번 외국에 나온 북한 노동자는 자유를 체험하였기 때문에 북한 안에서는 답답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기차를 타고 러시아에 왔습니다. 평양에서 두만강까지는 정상적이면 12시간이면 걸리면 가는 길이지만 전기사정이 좋지 않아서 3, 4일 걸립니다. 일주일도 걸립니다. 최장 14일도 걸린 사람도 있습니다. 두만강역에는 외국에 나가는 사람들을 위한 숙소를 제공하고 또 식사를 제공하며 또 몸을 파는 여인도 있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외상으로 합니다. 돈을 벌어서 귀국할 때 갚으라고 합니다. 파견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는 당 간부에게 뇌물도 나중에 돌아와서 돈 벌어서 갚겠다고 예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 중에는 외국에 파견 나가는 사람에게 이자 돈도 잘 빌려준다고 합니다. 가족 친지들도 파견 노동자가 돈을 벌어오는 것을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파견 노동자들은 돈을 벌어가지 못하면 큰 낭패입니다. 이들에게 요구에 응답하지 못하면 그것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북한 노동자는 하루에 2시간씩만 자면서도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버는 것 같습니다. 집단에서 도망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돈을 벌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도망가는 것을 결정하지 못한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분신 자살을 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도망 나오면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까 두려워서 자살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건설기능공은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직종이라 인기가 좋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평양 출신들입니다. 중국 적경에는 한류가 잘 들어갑니다. 그러나 평양에는 이 외국 파견 노동자들이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북한 노동자들이 좀 더 많이 나와야만이 외부 사정이 북한에 들어갈 수 있고 한류가 평양에 잘 퍼지게 되지 않겠냐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 해외 건설 사업을 많이 합니다. 해외에서 제조 산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체에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을 장려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에게 이익을 주는 법안을 마련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통일부 자금을 북한에 직접 주지 말고 한국 회사를 통하여 북한 노동자에게 전해지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북한 개방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북한의 대학생을 유학생으로 보내는 일에도 한국의 정부가 통일부 예산을 많이 책정하여 사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젊은이들이 자유를 알게 되면 또한 북한의 개방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고 나그네를 돌보라고 하십니다. 약자를 돌보는 일의 우선순위는 무엇보다도 관심을 갖는 단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지구상의 백성들 중에 가장 가난한 약자는 북한 백성입니다. 이들을 위한 관심을 갖는 것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이들은 내 동포며 내 친족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위하여 관심을 갖는 것의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북한 백성을 위한 유튜브 방송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북한을 관심을 가지게 되면 북한은 개방될 것입니다. 굶어 죽어가는 북한 백성을 살리는 길이 됩니다. 저는 앞으로 북한 개방을 시키는데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우리의 할 일에 대하여 꾸준하게 유튜브 방송을 계속하겠습니다. 더 좋은 고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북한 개방방송의 오픈호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